사회복지사 박유진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백수예요. 집에서 쉬고 있고 얼마 전 퇴사를 했는데 이전에 근무한 곳이 안산에 있는 상록장애인복지관이라는 곳이고요. 비가 퇴사할 때 되게 잘 나왔어요. 관장님과 국장님과 이런 무슨 갈등 없이 친분을 좋게 하고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는 것이 좀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상록장애인복지관에서 일한 것들 솔직하게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그냥 실무자잖아요. 제가 무슨 강의나 발표를 하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굉장히 떨리고 또 몇 번 안 돼요. 이렇게 발표한 게 여기가 좀 잘 숨긴다고 숨기셨는데 양쪽에서 또 아이패드가 저를 촬영하고 있고 네, 여러모로 상황이 떨리는데 그래도 한번 열심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이 제 손에 있는데 이것을 좀 보면서 천천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기술을 넘어 공공한 가치의 중심에 선 홍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홍보 사업을 담당하고 진행하면서 어떤 고민들을 해왔는지를 그것들이 어떤 결과로 풀어졌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홍보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회복지사에게 그리고 바쁘게 막 달려오고 있는데 그것들이 과연 잘하고 있는지 그런 고민이 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강의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흐름으로 좀 이야기 나눠볼까 끄적인 내용인데요. 우선 사회복지사와 사회사업 그리고 홍보에 관한 정명, 그러니까 개념 정리를 우선 하고요. 그런 개념 아래에서 어떻게 홍보를 이뤄갈까에 관한 흐름, 방법을 나눌 예정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방법 아래에서 제가 진행한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사례 발표를 하고요. 홍보 사업이 누구나가 공감하지만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동료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냈는지, 사업장에 복지관 직원들을 홍보에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됐고 어떻게 풀어서 함께 진행하고 있는지를 나누겠습니다. 그 다음은 홍보에는 도구가 있고 그 도구에 포함된 것이 대체로 콘텐츠와 메시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메시지에는 이미지도 있고 또 글도 있겠죠. 이미지는 오늘 다루지 않고 메시지에 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사업과가 뭘까 저는 항상 고민을 하고 또 학습하고 배우는데 이제 조금 정리를 좀 스스로 학습한 거 바탕으로 해낸 것이 결국에는 사이좋게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정의는 누구나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배운 것은 이렇고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르게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거는 일관성이겠지요. 생각한 개념대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체성을 세우지 않고는 이 일도 좀 하는 것 같고 또 저 일도 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하다가 5년, 10년 흐르고 나는 뭐하고 있고 내가 만나는 분들은 어떤 도움이 나를 통해서 됐고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작할 때 그리고 사회복지사로서 일을 하면서 꾸준히 사회복지사가 뭘까, 뭘 하는 사람일까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사회사학과는 그러면은 사회사학과에 관한 정의 개념을 세웠으니 쉬웠죠. 사회좋게 하기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홍보사회사학과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저는 이제 상록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했으니까 장애인복지관 홍보사회사학과는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사이좋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장애인복지관 홍보사회사학과라는 정의를 세웠습니다. 정명을 한 거죠. 그럼 어떻게 방법을 풀어낼 것인가를 고민했는데 장애인이라는 존재가 대중들에게 아주 사실 먼 존재죠. 사회복지사는 그 참여, 복지관에서 하는 일들이나 아니면 장애인 당사자와 함께 살아가는 삶에 관한 참여를 독려하는 사람이잖아요. 장애인을 어떻게 바라보든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인데 그러면은 내 경험 속에서 장애라는 단어가 주민들에게 얼마나 가까울까 뉴스에 장애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장애에 대한 접근이 없더라고요. 사회에서. 그러면은 복지관이라도 우리가 사회복지사라도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좀 좋은 모습, 장애인에 관한 긍정적인 인식을 좀 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일상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먼 꿈이지만 어쨌든 작은 감동 하나로부터 시작하는 거더라고요. 아, 우리 동네에 이렇게 따뜻한 이야기들이 있구나라는 그 감동 한 점이 있잖아요. 내 마음, 창막한 사회에서 한 점을 주는 좀 사회복지사가 되면 좋겠다. 우리 기관이 그런 역할을 하면 좋겠다라는 고민을 했고, 그 작은 한 점을 통해서 그 따뜻한 그 한 순간을 통해서 관심, 저 뭐지? 저런 곳이 있었나? 우리 동네에도 저런 데가 있었나? 관심 갖게 하고, 그 관심이 한 번의 경험을 낳고 한 번의 경험이 이어져서 이제 일상이 된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이런 흐름을 만들어내야겠다라는 고민을 스스로 정했고 이거를 저의 비전으로 세웠어요. 비전은 저 멀리 내다보이는 상황이잖아요. 비전이죠. 일상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이 필요하며 시간이 필요하겠어요. 비전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이야기에 힘을 실어주는 책을 읽었는데 모든 관계는 통증이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최 사장이 누구냐면 아세요? 최 사장 아시는 분이세요? 네. 그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라는 책을 낸 사람인데 지대너비아시라는 팟캐스트도 제가 재미있게 들었어요. 최 사장을 되게 신뢰하는 편인데 글을 읽으면 인간이 아주 다행인 동시에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사람이 어느 정도의 통증을 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통증은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통증인 거예요. 내 스스로가 세계에 대한 통증까지 지고 살고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렇지만 나의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통증을 내가 어느 정도 지고 산다. 그런데 이게 참 다행인데 한편 내가 세계의 통증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빈부광약, 누군가는 평화롭게 살면서 누군가는 쓰레기통을 뒤지고 이런 사회 문제가 다 이 통증에서 기인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엄마가 아픈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죠. 근데 외할머니가 아프면 어떤 생각을 하세요? 외할머니 걱정이 되죠? 그런데 엄마가 더 뭔가 걱정이 되지 않으세요? 친구의 어머니가 아프시면 친구의 어머니가 아프시면 친구의 어머니인데 전 뭔가 친구가 더 걱정이 돼, 가까운 사람이 더 걱정이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주민들에게 장애라는 것은 얼마나 더 멀리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 거죠. 사회적 약자라는 것은 그냥 일반에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얼마나 더 멀리 있을까. 그러고 보니까 그러면은 참 그 사람에게는 그 고통까지 나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사회 약자의 고통에까지 관심을 갖는 것은 어쩌면 피곤한 일일 수 있겠다. 이게 연결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그 다음 장에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아주 다행인 것은 그 통증을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세계의 통증을 간접적으로 만난다는 거죠. 그럼 이제 홍보 담당자가 해야 할 일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 그렇다고 막 아픈 이야기, 내가 오늘 힘든 얘기 이런 걸 나눈다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그 사람들과 연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정보나 이런 것들보다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여기까지 했을 때 질문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어떤 질문이냐면 사회복지사의 실천이, 홍보 실천이 주민들의 어떤 변화를 이끌어냈는지 그 결과를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질문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이런 비전을 세우고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려고 포스트도 만들고 그래서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예뻐하거나 요즘에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늘었잖아요. 뭐 주민센터에 비치한다거나 통장님들을 통해서 전달한다거나 이런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에 관한 고민들이 많은데 그 결과를 측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큰 일인 것 같아요. 혹시 이런 고민 하시고 있어요? 홍보 사업을 몇 년, 몇 개월 했는데 그 결과를 도대체 어떻게 측정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질문이 있었는데 다들 가지고 계시죠? 가지고 계신 거 맞으시죠? 아니면 혹시 결과는 이렇게 측정하면 된다 확신이라기보다는 나는 좀 알겠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제 생각은 이렇게 비전을 세우고 그 방법 소리지나 SNS나 이런 걸 통해서 막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사회복지사들은 잘한대요. 상록소설 구독 받아보고 싶다라는 그런 연락이 하루에 한 통을 꼭 오거든요. 포스트를 내고 나면 더 많이 와요. 안생사회복지관 소유지가 상록소설인데 사회복지계에서는 어떤 뭐 디자인이나 이미지나 뭐 내용들이 어때서인지 모르겠지만 요청이 엄청 많이 들어오세요. 뭐 페이스북에 올리면 댓글 엄청 달리고 그래서 복지관에서 우편비를 따로 편성할 정도로 처음에는 막 착불로도 했다가 그 정도로 막 반응이 좋은데 이 사회복지사들한테 좋은 거예요. 항상 안산시 사동의 주민들은 이것에 관심이 있을까? 이렇게 놀랍다고 여길까? 이런 고민들이 많이 들었죠.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내가 하는 일이 결과로서 측정이 내 스스로가 안 될까? 뭐 누구는 아무도 뭘 안 하는데 내 스스로 측정이 안 될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이런 거였어요. 제가 세운 그 길 있잖아요. 흐름, 감동을 주고 그게 경험을 하게 하고 그게 반복돼서 일상이 되게 하는 그 경험은 너무 추상적이었던 거예요. 너무 큰 이야기였거든요. 제가 목적은 세우고 목표를 세우지 않고 실천을 해왔기 때문에 결과 측정이 안 됐던 거예요. 목표를 따로 분리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한 거죠. 목표를 그래서 중요한 거는 구체적이고 단순하게 해야 되는데 아주 쉬워요. 뭐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홍보 사업을 하는 그 일에 대한 주체를 분명하게 세우고 그 주체를 어떻게 세울지 방법을 정하면 돼요. 그게 뭐 소식지든 SNS든 카드뉴스든 주체를 세우고 방법을 정해서 도우면 되는데 그것의 결과는 그래서 내가 도운 그 주체와 그 주체 둘레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졌는지를 살피면 홍보 사업의 효과가 정해지는 거죠. 다시 정리할게요. 이건 재정리예요. 따로 정리해야 되는데 재정리는 주체를 세워요. 주체가 예를 들어서 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엄마의 모임이 안산에 있었어요. 그 주체라고 나는 이번 사업의 목표를 세웠어요. 그 주체를 어떻게 도울지 저는 카드뉴스로 도운 사례가 있다 보여드릴 거거든요. 카드뉴스로 돕겠다 했어요. 그럼 그 주체와 그 주체가 바라는 둘레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친해지길 바라는 둘레사람의 관계가 좋아졌는지 제가 도운 그 카드뉴스를 통해서 좋아졌는지 그 관계를 살피면 돼요. 제가 처음에 홍보사회사학과라는 사회사학과의 정의를 사회좋게 하는 사람이라고 정했잖아요. 그러니 저는 이제 관계를 살피는 거죠. 그 고속도로 타면은 엄청 큰 전광판에 그냥 삼성 이렇게 되어 있는 광고 보셨어요? 되게 많거든요. 바카스 그냥 돼 있고 그냥 고속도로에 그리고 막 흰색 바탕 비어 있고 광고 문이 막 이렇게 있어요. 그거를 뭐 5개 광고 무슨 광고 이렇게 하는데 저게 저 효과를 어떻게 측정하길래 삼성은 저기다 투자를 하지? 항상 되게 고민이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삼성 핸드폰 사면서 제가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에 삼성 바로 있어요. 서울에서 빠져나오면 삼성을 내가 홍보 살 때 나 전광판에서 삼성 보고 샀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럼 삼성은 도대체 그 대기업이 무슨 결과가 없으면 투자하지 않겠죠? 그런데 저렇게 5개 어떻게 결과를 측정하길래 저거 지금 한 담당자는 내가 5개 간판에 삼성을 몇 개 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결과를 측정하지? 너무 고민인 거예요. 복지관에 이거 같은 거죠. 우리는 막 일을 하는데 이거 측정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마케팅을 하는 사람은 모호함을 즐겨야 돼요. 모호함을 참지 못하면 홍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 딱 떨어지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결과를 내야 하는 일이니 이렇게 하면은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주체를 정하고 어떻게 돌지 방법을 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로서 본다면 결과는 측정된다는 건데 SK가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2018년 10월에 그 5개 광고의 효과성을 빅데이터로 검증하고 있대요. SK가 지금 하는 일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SK도 지금 2018년 10월에 하는데 못하는데 그렇게 애써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나름의 홍보담당자 스스로 나름의 방법을 정하고 실천함으로써 잘 나아가고 있다 점검할 뿐이에요. 그것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은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다들 사업 계획을 수립하시고 홍보 사업을 하시잖아요. 상록장애인 복지관의 홍보 사업의 대분류는 홍보, 중분류는 온라인 홍보, 오프라인 홍보, 언론 홍보 이런 식이거든요. 소분류가 그 안에서 뭐 홈페이지 관리, 소식 제작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다들 비슷하신가요 혹시? 여기 대답을 해줘야 돼요. 비슷하신가요? 네. 비슷하시죠?
제가 그 홍보 담당자 SNS 페이스북에 이 글을 남겼는데 사업 계획을 좀 다르게 수립하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도구 단위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이 도구를 만들어내는 것이 홍보 사업의 끝인 것처럼 인식이 자연스럽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소식지를 만드는 것이 홍보 사업을 다 해낸 게 아니잖아요. 소식지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가 중요하고 그걸 어떻게 활용했는지가 중요한데 상록소설을 만들어낸 것만으로도 사회복지사들은 막 관심을 주는 거예요. 사실 궁금한 거는 이걸 어떻게 활용하겠어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사회복지사들부터가 너무 잘 만들었다, 상록소설 받아보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직 뿌리기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 사업 계획을 다르게 세워보자. 첫 번째 비전 전달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수치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관의 비전이 담긴 홍보물 12개 제작 이런 식으로 아예 사업 계획을 바꿔서 세우면 소식지를 만들든 카드뉴스를 만들든 수치는 계산이 되고 그 안에 내가 올해 여기다가 내가 비전을 담았구나 이렇게 나 스스로도 뭔가 성취가 된다는 거죠. 동료 협력, 의미 있는 동료 사업을 연 12회 홍보로서 돕는다 이런 식으로 사업 계획을 세우면 나 스스로도 사업 평가할 때 내가 이런 동료의 이별 홍보 사업 파일 사업을 좀 도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퇴사를 하지 않고 한국장애복지관에서 올해도 홍보 담당했으면 저는 이렇게 바꿀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홍보 사업은 장애복지관에서는 부대 사업 평가에 속하지 않아요. 혹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홍보 사업 평가 받나요? 없어졌잖아요. 자유롭게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기관에서 내가 열심히 하겠다고 이렇게 해보겠다고 하는데 반대도 잘하지 않을 것 같아요. 반대한다면 나 스스로의 계획서를 세워보는 거죠. 왜냐면 잘하고 싶으시니까 여기 오신 거잖아요. 궁금하고 좀 갈증이 생기니까 여기 와보신 거잖아요. 나 스스로 우리 기관에 대해서는 이렇게 바꾸지 못하지만 나 스스로 이렇게 세워놓고 한번 내가 성장하는지를 측정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동료 모임, 홍보, 사회사업에 관하여 동료들과 소통하는 시간, 분기별 2회 이런 식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수립해 보니까 안산시 상록자유복지관 그 홍보에 관한 사업 계획에 빠지는 계획은 없어요. 이렇게 해서 다 넣으면 돼요. 안에다가 내용 설명에다가 다 넣으면 제가 그동안 하고 있던 사업을 안 하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대신 이제 마지막에 홍보 도구 관리해서 페이스북, SNS, 홈페이지 관리 이런 식으로 넣어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좀 우리가 실천하는 틀부터 바꿔보면 분명하게 그 내용이나 내 인식이나 그 직원들에 대한 생각이, 직원들의 홍보에 대한 생각이 바뀔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지금은 사업이 소식지, 기념품, 현수막, 브로셔, 팸플릿, 신문, 감사편지,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소셜 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사업 계획이 잡혀 있으니 우리도 거기에 좀 갇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소식지 이런 도구에는 콘텐츠가 어떤 콘텐츠를 넣어야 될지 우리 복지관에 콘텐츠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콘텐츠를 어떻게 담아낼지에 대한 메시지가 필요하겠죠. 이 두 가지를 볼 건데 콘텐츠는 제 생각에 제 그 예상인데 하한복지관에서 적절한 콘텐츠를 아주 잘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따 들으시면 될 것 같고 답은 이건 답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답이 있어요. 기관의 콘텐츠보다 지역의 콘텐츠 홍보 담당자의 콘텐츠보다 동료들의 콘텐츠가 훨씬 좋을 수밖에 없어요. 기관의 것보다 지역사회에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 좋다의 기준은 우리가 만나는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겠죠? 그 동료의 콘텐츠보다 더 좋은 건 당연히 주민과 당사자의 콘텐츠예요. 내가 어떤 콘텐츠를 소식지에 실을까 정할 때 이 공식을 한번 써보시면 당연히 주민 당사자의 콘텐츠가 가장 좋은 콘텐츠가 될 수밖에 없어요. 기관의 것보다 지역의 것, 홍보 담당자의 것보다 동료의 것, 동료의 것보다 주민의 것, 주민이나 당사자의 것을 활용하는 콘텐츠를 사용하시면 좋겠다라는 내용이고 바로 이제 메시지에 대한 부분인데 메시지는 아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사람들의 인식, 홍보 담당자의 인식, 동료들의 인식을 지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잠깐 보시겠습니다. 죄송해요. 이거 보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나눌게요. 선택과 집중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홍보 담당자가 하는 일이 너무 많고 저는 홍보 담당 모두가 그렇겠지만 홍보만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늘 그랬어요. 저는 마지막에는 홍보랑 사례 관리를 했었거든요. 홍보랑 사례 관리자가 저였어요. 홍보랑 사례 관리를 했죠. 그 전에는 경영지원팀에서 홍보는 사실 여기
여기 붙이면 여기고 저기 붙이면 저기잖아요. 경영지원팀에서 운영지원과 함께 홍보를 했어요. 그럼 그전에는 장애복지관의 지역사회 통합환경 조성 사업이 있거든요. 종합복지관의 주민조직 사업이죠. 그런 것도 홍보를 했어요. 그 홍보만 할 수도 없고 홍보만 꼭 해야 되는 사업도 엄청 많기 때문에 사실 기본적으로 홈페이지 해야죠. SNS 하나쯤 해야죠. 그리고 또 소식지 만들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여기서 이제 선택과 집중을 좀 하면 좋겠다. 저 복지관에 하얀 복지관에 영상을 막 되게 잘하거든요. 또 영상을 좀 배워야 되나? 또 막 이런 고민이 들고 또 SNS를 또 다 하니까 우리도 또 SNS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 소식지가 상록방설이 지금 90몇 페이지거든요. 우리도 좀 소식지를 굵게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막 복지관도 유행이 있는 것 같아요. 다 비슷하게 막 하는 것도 하고 또 하는 거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회복지사들의 유행이고 우리는 주민들의 유행을 만들어내거나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SNS로 이렇게 우리가 교류를 하니까 네트워크를 하니까 자꾸 다른 복지관에서 해야 되는 걸 우리도 해야 될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 일이 이렇게 느는 거예요. 처음에 SNS가 없었겠죠. 막 느는 거예요. 근데 선택과 집중을 하자. 관장님께서 이건 꼭 해라고 하면은 몇 개는 대충 하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아니 그래야 하나라도 잘할 수 있고 그 하나라도 주민에게 전해져요. 여러 개를 대충 하다가는 여러 개를 사회복지사들만 알 뿐 주민들에게는 하나도 전해질 수가 없는 게 현실이고 실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선택과 집중을 하면 좋겠다. 근데 이 선택과 집중을 할 때 대충 하는 것도 잘해야 되는 게 있는데 정말 대충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그 개념, 아까 세운 개념, 사회과의 개념을 흩으면 안 되는데 뭐냐면 그 송부사업에서는 당사자의 주체성을 깨면 안 돼요. 대충 해도 이거는 마지막인 거죠. 이거는 끝. 최소한 이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당사자의 주체성을 깨면 안 되고 이 홍보 사업을 통해서 당사자와 주변 사람의 관계를 해치면 안 돼요. 이것만 안 해치면 그냥 가자. 이것만 안 해치면 대충하자. 마지막으로 홍보는 보여지는 거니까 당사자의 염치를 해치면 안 돼요. 이 세 가지 주체성과 관계와 염치를 해치지 않는 한 대충 가자. 이런 사업이 되게 많거든요. 홈페이지 되게 대충해요. SNS 되게 대충해요. 한국사회복지관 페이스북은 사실 사회복지사들만 하거든요. 되게 대충해요. 그리고 대신 제가 집중할 것 소식지나 사례관리 이런 사람마다 대충하면 안 되잖아요. 소식지나 사례관리 그리고 직원 동료들이 협력해오는 어떤 프로젝트에 관해서는 절대 대충하지 않아요. 다 열심히 하면 다 못해요. 저는 야근하는 거 되게 싫거든요. 받은 만큼은 해야죠. 되게 이런 선택과 집중, 내가 8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관한 고민을 항상 좀 하는 편이고 연초에 그래서 아니면 그 초에 이런 것들 내가 좀 이번 달에 붙잡아야겠다. 이런 것들 대충 넘어가야겠다. 대충 넘어가는데 또 관장님한테 관장님 저 이거 대충 이렇게 안 하죠. 안 하고 이런 거 관장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을 때좀 잘 지혜롭게 하면 좋겠습니다. 생각의 기쁨이라는 책이 저기 밖에도 있는데 유병욱 그 카피라이터가 쓴 책이에요. 거기에 카피라이터들은 이런 유행에 엄청 민감한 직업이잖아요. 이것도 제가 대충하자 이것도 여기서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이 유병욱이라는 이 사람의 어떤 선배는 항상 일을 대충 하더래요. 저 선배는 저렇게 유명한 선배가 뭘 저렇게 대충히 하고 보니까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하더라는 거죠. 그 선배가 항상 하는 말이 술 먹으면서 야 대세에 지장 없으면 그냥 가 이렇게 말했대요. 이 사람들은 대세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대충 하더라도 지장 없어야 하는 그것을 세워놓고 대충 하자라는 걸 전하고 싶고 1년 텀은 배우는 텀이잖아요. 홍보 담당자에게 10월달이 되면 저희 상록자인복지관은 홈페이지 그 계약이고 12월에 소식지가 나오고 9월에는 그 www 그걸 사용하는 거에도 또 계약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12,000얼마 막 그런 거. 이 한 텀을 경험하는 것이 홍보 담당자에게 아주 필요한 일이겠죠. 이 한 텀을 지나고 나면은 좀 이제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에게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홍보 사업에 대한 것들에 익숙해질 때 그때 이제 외부에서 쟤는 영상을 하는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그럼 또 영상을 또 막 배우겠죠? 그럼 막 또 뭐 허덕이겠죠? 이렇게 하지 말고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그 익숙해질 때 그때가 중요한데 이때 뭘 해야 되냐? 동료들을 돌아봐야 돼.
저 사회복지사는 어떤 사업을 좀 주력하고 있나, 저 사회복지사는 어떤 걸 좀 열심히 하고 있나, 저 사회복지사는 올해 뭘 잘했나, 저 친구는 뭐에 좀 집중해서 저렇게 일을 열심히 하나, 이런 것들 좀 둘러보는 시간이에요. 그때가 내가 내 것이. 그래서 더 좋은 거는 빨리 익숙해져야겠죠. 행정부 담당자가 도구를 무시할 것이 아니라 그 도구를 빨리 익혀야 돼요. 도구를 빨리 익히고 다른 도구를 알아볼 것이 아니라 이 정도 딱 됐을 때 동료를 돌아보는 그 시간을 줘야 돼요. 그리고 그런 뭔가 효과적인 업무에 관한 고민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넘어갈게요. 메시지에 관한 내용인데, 아시는 분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냥 손만 들어주세요.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과 유조선 허베이 스피릿호 충돌 사고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하고 유조선 허베이 스피릿호가 어느 날 충돌을 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엄청 큰 사건이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이게 뭐냐면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예요. 그런데 왜 이 사고를 우리가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로 알고 있을까요? 태안 앞바다 유출됐으니까. 근데 왜 이렇게 안 알고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라고 우리가 알게 됐을까요? 그렇죠. 삼성에서 언론 플레이 한 거거든요. 삼성에서 삼성중공업이랑 어디가 박아가지고 태안 앞바다에 기름 유출됐다. 그래서 그 제목이 헤드라인이 삼성중공업이 자꾸 유출되면 누가 안 좋아요? 삼성중공업이 안 좋겠죠. 그러면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누가 당연히 그렇지 않더라도 당연히 삼성중공업과 이 허베이 스피릿호가 책임을 져야 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언론 플레이가 잘 됐죠. 삼성이니까요. 저희 신랑이 좀 알아봤는데 그 당시에 삼성이 기자들의 패딩과 숙박과 이런 걸 엄청 지원했대요. 삼성을 욕하고 싶은 건 아니고 뭘 말하고 싶냐면 언어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만약에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과 유조선 이렇게 기사가 나갔으면 시민들이 그렇게 장갑 끼고 태안 앞바다로 향했을까요? 삼성이 사람 돈 사서 해야지 왜 이렇게 됐겠죠. 그런데 우리는 다 너나 할 것 없고 간 사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태안 앞바다를 위해서 그날 그 현장에 뛰어들었죠. 태안 앞바다는 그 통일적으로는 아직도 회복이 안 되어야 되는데 이미 진작 회복이 됐죠. 이렇게 언어가 무섭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약자에 관한 불쌍하고 소외되고 막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그런 언어를 자꾸만 사용해서 그들을 돕는다면 그 약자들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겠죠. 이게 제가 불쌍하고 소외되고 어렵고 이런 단어를 좀 자극적으로 써서 그렇지, 우리가 제가 사례관리 그 전에 했다고 했잖아요. 상담을 할 때, 그리고 우리가 소리지에 글을 쓸 때 그런 표현이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그들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 지원받아야 하는 존재, 이런 거라는 생각을 사실은 사회복지사가 가장 빨리 이런 지역사회에 퍼뜨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회복지사가 아예 없다면 그런 인식은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제 저의 생각이고, 그런 걸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써야 하냐, 어떤 언어를 우리가 사용해야 되냐, 제가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난 후에 모르겠어요.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원했습니다. 상록사회복지관은 지원 이렇게 제 이름으로 쓴 글 중에 기록 중에 지원이라는 단어는 되도록 못해도 돕는다, 이런 식으로 동행한다, 이런 식으로 바꿔 쓰려고 노력하거든요. 이렇게 나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나, 홍보 담당자로서 우리 직원들이 어떤 언어를 사용해서 주민들에게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냐를 꼭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소설소설 그 작은 판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대목이에요. 이제 뇌병변 장애인 당사자들과 함께 이런 공예 활동을 하는데 여기에 좀 장애 어렵게 이런 말을 안 쓰고 싶은 거 제가 고민을 해서 제가 아주 마음에 드는 말인데 느린 손으로 만드는 이라는 말을 생각해냈어요. 그래서 느린 손으로 만드는 이 뭔가 팔찌 내가 일단은 뿌듯함과 기쁨 내 개성도 담겨있다 했는데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마음대로 페이지를 구성할 수 없죠. 이제 위에 올리자마자 피드백이 왔어요. 뇌병변 장애인을 넣어라 해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한 거죠. 뇌병변 장애인과 함께 조금 느리고 더 늦지만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좀 좌절되거나 내 의도가 반영되지 않는 속상한 경우도 있지만 또 그러면 그렇게 지시하신 것을 또 따르기도 하고 이렇게 좀 천천히 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저의 노력과 저희 노력에 실패한 경우를 담았는데 저는 뭐 그렇게 내놓고 싶지 않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담았고 어쨌든 이렇게 노력한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 다음은 이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행 지원 사업에 대한 소개 페이지예요. 여행 지원 사업에 대한 소개 페이지 단데 순간 여유 함께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함께한 여행, 순간 여유 이게 다 여기 뭐 장애라는 말도 없고 뭐 어떤 거 누구를 뭐 지원했다 이런 말도 없고 그저 따스한 햇살 받으며 여유를 만끽한 순간이 있으셨나요? 모든 걱정 잠시 내려주고 좋은 사람들과 편안한 공간에서 잠깐 쉬어본 기억이 당신에게 있냐? 이 말을 통해서 우리의 여행 지원 사업을 보여줬어요. 여기는 코멘트 피드백도 잘 거쳐갖고 이렇게 담겼는데 어느 곳에도 약자와 함께 여행을 지원받아서 다녀왔다 이런 말 없죠. 그냥 편안히 순간과 여유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다라는 내용만 있죠. 또 이걸 본 여행 다녀온 당사자들은 그치 그때 그 순간 참 좋았지 함께했지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겠죠. 우리가 현수막 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보는 것보다 이 한순간의 사진을 보는 것이 그들에게 더 뭔가 울림과 추억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부럽다, 우리 좀 다녀오고 싶다 이렇게 될 수 있는 페이지를 구성하는 거고요. 다음은 안산이 그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안아주세요 캠페인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상록소설은 사실 누가 전독하는 소식지가 누가 전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한 페이지 딱 펼쳤는데 그 페이지만 보더라도 제가 아까 말한 그 따뜻한 한 점 보고 느낄 수 있는 페이지를 많이 만들어놨는데 그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 딱 한 페이지만 봐도 느끼 전에 안아주세요 라는 메시지가 전해지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또 그 안아주세요 캠페인을 하는 그 실무자들과 주민들, 그 주체들이 이 페이지로 활용할 수 있게 일부러 구성한 페이지예요. 그래서 QR코드 통해서 소감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소통의 채널도 넣었고 그 뒷면에는 그 세월호 유가족 아이들의 엄마가 쓴 그 편지로 엽서를 만들어서 뜯을 수 있게도 제작했거든요. 이렇게 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페이지 딱 보기만 해도 어떤 언어로서 메시지로서 바로 전달받을 수 있는 그런 페이지를 구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페이지인데 복지관에서 저는 이 책을 읽기 전까지 복지관에서 하는 문화예술 사업에 관한 아주 제 스스로 괘씸하게도 너무 과하다, 우리가 좀 학원 같다, 백화점 같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었어요. 문화예술 사업에 너무 많은 인력이 투여되고 있다. 그 팀에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정혜신 박사님이 쓴 천사들 우리 옆집에 산다라는 책에서 진짜 가슴 울리는 대목을 발견했는데 이거예요. 예술은 특정한 미적 양식이 아니라 예술을 보는 관점은 다양하죠. 예술은 특정한 미적 양식이 아니라 사람을 온전히 이해하는 하나의 관점 혹은 태도래요. 예술이. 그러면은 문화예술 사업을 하는 사람은 뭐예요?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온전히 이해하게 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게 뭐 당장 어떻게 사람 이해하냐 이건 아니지만 예술이라는 것을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 문화예술 담당자들이 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거죠. 이 문장을 알고 난 이후로 나 문화예술 담당자고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이것은 왜 전하고 싶냐면 그래서 이제 안산 상록장애복지관은 장애인이 다양한 예술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다. 그 전까지는 문화예술 활동 솔직히 넣고 싶지도 사실 않았어요. 그냥 와서 참여하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록장애복지관이 이렇게 돕는다. 넓고 깊은 예술의 영역에서 스스로를 마음껏 표현하고 사람들하고 소통하기를 지혜롭게 자유롭게 꿈꾸고 그 꿈을 펼치기를 상록장애복지관이 바란다라는 문구를 넣은 거죠. 이렇게 홍보 담당자가 사업을 성찰하고 관심 갖고 이거는 뭐 다른 팀의 사업이겠죠. 관심 갖고 우리의 질을 좀 언어로서 높이면 좋겠다. 우리가 너무 항상 문화예술 아카데미 음악 활동 진행하였습니다. 예쁘게 입고 있는 누구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항상 이렇게 써왔는데 저도 이렇게 써왔어요. 쓰는데
우리의 사업을, 우리의 활동을, 우리의 일을 조금 더 높은 차원으로 올릴 수 있는 것이 또 언어고 또 학습이고 성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함으로써 동료도 좀 세우고 우리 스스로가 좀 고차원의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또 이 페이지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소식지를 만들다 보니까 한 가지 소식지에 대한 생각이 생겼는데 이 인쇄 매체를 잘 안 보죠. 요즘은 소식지를 3,000부 뽑아가지고 사실 뭐 1,500부는 사회복지사들에게 가고 500부는 복지사에 비치되는데 조금씩 가져가시고 나머지 이제 1,000부 정도를 주민들에게 쓰는데 이 주민들이 과연 이 인쇄 매체 94페이지짜리 소식지를 누가 읽을까요? 홍보 후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당신이 후원하시는 페이지 읽으시겠고 하겠죠? 이렇다 보니까 소식지를 배포하는 것에 관한 회의가 느껴지기 시작하고 또 큰 돈을 들여서 소식지를 만들어야 하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페이지를 구성하다 보니까 목적을 좀 바꿔도 되겠다. 이왕 어차피 절대 만들 수 없지 않는 거잖아요. 이건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직원들을 독려하는 도구로 소식지를 써보자. 이렇게 저 혼자 생각한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큰일 났죠. 소식지를 직원들을 독려하는 도구라고 써서 상업소설은 복지관 직원들은 나름 상업소설에 대한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게 어떻게 활용되는지 관심이 없겠죠. 그렇지만 직원들도 상업소설을 안 읽더라고요. 94페이지를 다 우리 복지관, 우리 기관 사람들은 홍보 담당자가 만든 소식지를 전체 다 읽는다 하고 자신할 수 있는 분은 아마 없을걸요? 안 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막 이벤트를 해가지고 아침 조회 시간에 상업소설 퀴즈 해가지고 막 문제를 내도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막 갑자기 혼나고 이랬어요. 그래서 내가 퀴즈를 내지 말았어야 된다 막 이런. 왜냐면 다른 사람의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또 내가 바쁘다 이렇게 좀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소식지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동료들 이런 식이라면 문화예술 담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나는 그저 그 사람이 어떤 마음 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저 음악활동, 미술활동을 통해서 엄마와 아이와 친구들과의 관계를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을 이해하는 어떤 관점과 태도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내 생각이 얼마나 그 담당자로 하여금 그 일에 대한 만족을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라면 그럴 것 같거든요. 물론 그냥 아무 생각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동료들을 응원하고 독려하고 동료의 사업을 세우는 도구로서 소식지를 활용해보자 하면은 이 사업 담당자는 이 페이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활용할 수밖에 없게 돼요. 너무 자랑스럽거든요, 스스로가. 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 이 2명의 당사자가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진지하게 우리 동료의 사업을 좀 세우는 도구로서 소식지를 활용할 수 있겠다 생각했고 제가 퇴사하고 복지관이 5주년을 맞았는데 5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하는데 아무도 별로 관심 없었던 상록소설을 가장 먼저 찾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했고 어떤 일들이 의미 있게 풀어졌는지에 관한 기록이 상록소설에 있으니까 다들 상록소설을 막 그렇게 찾았대요. 세상에 다 상록소설이 있대요. 저는 그 만족을 느끼지 못했지만 되게 감사하고 뿌듯했죠. 집에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사회사업에 관한 의미 있는 기록을 소식지를 통해 함으로써 나중에 진짜 우리 복지관이 뭘 잘했을까 고민했을 때 소식지 보면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소식지를 좀 만들어보면 좋겠다. 만들려면 딱 한 가지는 사회사업이 잘 된 아까 개인이 다들 사회사업에 관한 증명을 하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정명은 사회좋게 하는 일들이잖아요. 사람을 사람답게 하고 그 이야기들이 잘 녹아서 소식을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고민하면은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료를 어떻게 홍보사회 사업을 함께 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사실 홍보 담당자 스스로도 동료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잘 모르지 않으세요? 단지 소식지 만들 때 글을 좀 빨리 주면 좋겠다 이런 게 사실 가잖아요. 홍보 담당자부터 동료가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동료랑 함께 하라는데 홍보 담당자도 모르면서 사람들한테 홍보는 다 함께 하는 거다 이렇게
그렇게 말만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어서 제가 또 막 공부를 하고 고민을 했어요. 한국사회복지관은 관장님이 홍보와 후원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개관할 때부터 홍보는 혼자 하는 거 아니다, 다 같이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관장님 또 카리스마가 있으셔가지고 그래 다 같이 하는 거야 알아, 다 알고 있었어요, 다 같이 하는 거라는 거를. 근데 홍보 담당자인 저부터 뭘 다 같이 할 수 있지? 난 그들에게 요청할 게 없어. 소식지 빨리 주는 거 그런 거는 뭐 그때그때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했죠. 뭘 다 같이 하면 될까 동료들과.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홍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당신은 어떤 걸 홍보하고 싶고, 홍보를 관장님께서 그렇게 다 같이 하는 거라고 하는데 할 마음은 얼마나 있는지, 홍보가 얼마나 궁금하고 홍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은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를 조사했거든요. 이 조사에서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 당신은 당신의 사업이나 사업의 가치를 얼마나 알리고 싶은가요의 질문에 복지관 대다수의 직원들이, 그러니까 92%의 직원들이 매우 알리고 싶다라는 결과를 도출해서, 이게 익명이었거든요. 물론 제가 글씨체를 좀 알긴 하지만 익명이었어요. 근데 제 생각에 8%는 퇴사하거나 급식만 소진의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무튼 92% 이상이 알리고 싶대요. 그런데 그 다음 질문, 그 제약이 되는 사항은 도대체 뭐냐, 너 알리고 싶은데 내가 알릴 수 없는 그 제약은 뭐냐라는 했을 때 뭐일 것 같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 다음 그거는 2위였어요. 1회 질문, 바빠서. 나 바빠, 지금 내 사업 하기도 힘든데 무슨 사업의 가치를 알리냐. 1번 가장 많은 그 응답은 업무 과다로서 여력이 없음이었어요. 이걸 볼 때 좀 확신했죠. 아, 홍보에 대한 개념을 모른다. 홍보를 모르기 때문에 뭔가 다시 더 해야 될 것만 같은 생각,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무 과다라는 말이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 교육을 해야겠다. 홍보에 대한 당신이 뭘 해야 되냐, 저도 몰랐으니까 저도 이제 뭐 공부를 했죠. 뭘 전해야 돼, 뭐를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냐는 그 개념을 직원들에게 전해야겠다. 이것부터 시작이에요. 스스로 일단 세워야 돼요. 홍보 담당자가 프로젝트를 빨리 받는 거는 사실 홍보 도와달라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저희의 고충일 뿐이죠. 뭐 사업 계획서 취합하는 사람도 빨리 달라고 맨날 난리죠. 실적도 맨날 날리고. 그냥 그거의 하나일 뿐이에요. 홍보 소식지 내용 빨리 달라는 거는. 다만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동료와 함께 하면 좋을지, 홍보를 한다는 것은 동료들이 뭘 한다는 것이, 이런 개념을 좀 세울 필요가 있는데 저는 어떻게 세웠는지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그 개념을 직원들에게 제가 세우고 나서 전하기 위해서 홍보 교육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이때가 경영지원팀에 있을 텐데 관장님께 말씀드렸죠. 관장님 그 전해에 관장님 내년에 홍보 교육하겠습니다. 그래서 연 2회 관장님께서 직원들이 꼭 홍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 직원 강제를 시켜달라 했어요. 직원들한테 말하지 않았죠? 관장님 그래 네 맘대로 해라 하셨어요. 그래서 2번을 계획했는데 그래서 좀 잘 계획을 세워야겠죠. 직원들은 뭐 한다고 하면 이미 또 뭘 하냐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는 뭐 또 바빠 죽겠는데 뭘 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호의적인 홍보 사업, 그리고 저에 대한, 박유진에 대한 호의적인 분위기를 먼저 만들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 직원 홍보 교육은 강제로 안 하고 모집으로 했어요. 그리고 직원들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순수하게 필요로 하는 포토샵 기본 교육을 했어요. 갑자기 도구가 왜 나오냐 했죠. 직원들이 그게 배우고 싶다고 하니까 했어요. 저는 그게 아무런 효용이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포토샵을 그렇게 배운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했어요. 직원들에게 홍보에 관한 호의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싶어서 했고 대신 포토샵만 하지 않고 홍보물의 배치나 뭐 요령이나 이런 것들, 우리 복지관의 홍보물에 담겨야 할 지향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물론 있고, 저희가 40명 직원인데 뭐 청소하시는 분, 안내 다 포함해서 40명인데 순수한 사회복지사 치료사는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명이 신청을 했고 17명인가 18명이 참여했어요. 그래서 잘 이뤘죠. 그 다음날 아침에 심지어 이거는 7시부터 했어요. 7시부터 9시까지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교육 완전 좋았다, 감사하다, 유익한 교육이었다. 이분이 이제 저를 극우로 위로하는 어떤 팀장님의 저와 홍보가 한 개도 안 맞는 어느 팀장님의 왔다 갔으니까 저게 그분의 카톡이에요. 그 다음 뭐 고맙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획하여 진행해준 이재생 멋지고 함께 이렇게 문자에서 이렇게 그날 되게 분위기 훈훈했거든요. 홍보에 관한, 홍보 담당자에 관한 인식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다음은 이제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려가지고 강제로 6시 반부터 8시 반까지 강제로 모두 이제 홍보 이거에 참여하게 됐어요. 물론 이제 좀 마음이 유해졌으니 다들 기분 좋게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홍보의 개념, 홍보 담당자가 직원들에게 하는 부탁 이런 것들 설명해서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세운 거는 홍보 담당자는 직원들로 하여금 기관의 비전과 미션과 가치와 그리고 사회사업의 미션, 비전, 가치 이것들을 내 사업에 어떻게 녹여내고 있는지 고민하게 하고 성과를 그것으로 측정하도록 도와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사업을 맨날 바쁘게 하는데 직원들이 내가 잘하고 있나? 이 측정을 사회사업의 그 개념, 정의에 맞게 평가하도록 돕는 일. 쉽게 말해가지고 직원들이 막 훌륭하게 돌렸어. 거기 가가지고 야 진짜 너무 잘했다 선생님. 선생님 이 사업을 통해서 이 아이와 이 아이가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이거 정말 잘한 거네. 정말 사회사업적으로 훌륭한 일을 하신 거다. 이렇게 알려주는 일. 이거를 직원들 스스로 알게 하는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까 그 예술도 선생님 그냥 예술을 하고 그냥 음악 교실 한 거 아니에요. 선생님 이거 음악 교실 통해서 아이가 그리고 이 청소년들이 사람을 이해하는 하나의 관점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선생님 홍보를 만들 때 그냥 음악 교실을 하지 말고 사람을 이해하는 관점을 배우는 음악 교실이라고 하세요. 이렇게 선생님 친구들 만나는 친구를 사귀고 사회성을 배우는 그리고 여기다가 또 사회성 발달 음악 교실 이렇게 하지 말고 친구를 만나는 음악 교실이라고 홍보하세요. 이건 거예요. 이게 동료들에게 부탁해야 하는 홍보예요. 동료들이 솔직히 내용 빨리 주는 게 아니라 사회사업에 관한 나의 뿌듯함, 이 프로그램의 좋은 점, 사회사업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자신의 원래 만드는 홍보물에 원래 쓰는 결과보고서에 원래 쓰는 사업보고서에 그걸 담으라 라고 알려주는 게 홍보 담당자고 그걸 같이 하자는 게 동료 협력이 다른 게 아니에요.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영상 찍어야 되니까 얼굴 좀 줘라 이게 동료 협력이 아니고 우리 동료들이 사회사업에 관한 우리 복지관에서 하는 일에 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그 자부심을 한 줄로 조금이라도 원래 하는 거에 표현하는 거 그게 동료 협력이라고 저는 여겼어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그 당시에 복지관 그 3대 그 중장기 계획이 있었는데 주체적인 장애인, 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장애인,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였어요. 모르겠으면 그냥 홍보물에 주체적인 장애인 무조건 넣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의 일은, 선생님의 일은 장애인을 주체적으로 만들고 있으니까 평생교육 사업 그냥 주체적인 장애인 무조건 넣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주체적인 장애인이라는 말을 우리 굉장히 멀리 있었던 복지관의 3대 중장기 계획이 내 홍보물에 와 있게 된 거예요. 그거를 홍보 담당자가 말하기 전에는 절대 그 복지관의 중장기 계획이 스스로에게 와닿지가 않잖아요.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이 문구 그냥 홍보물에 다 넣어라. 그럼 홍보 같이 하는 거다. 나 다른 거 바라지도 않는다. 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이거다. 반장 안 계셨거든요. 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이거다. 이거 하면 된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엄청 홍보가 그런 거야. 할 수 있도 하죠. 사회복지사로서의 지향, 이 개념을 놓치고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정보만 제공하는데 득득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음. 한 팀장님의 말씀이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그 두 번째가 가장 감사한 후기인데요. 스스로 진행한 사업이 잘 홍보되어서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때 어떤 점이 좋을까요? 그리고 물었는데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성취감을 얻을 것 같다. 자부심과 삶의 만족도가 얻을 것 같다. 이번에 이제 치료사셨는데 이게 다죠.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홍보는 자연스럽게 돼요. 내 일이 뿌듯한데 누가 안 알리고 싶어요. 근데 사람들이, 사회복지사들이 다 이렇게 지쳐서 안만 보고 가니까 성취감이나 뿌듯함 없이 달려만 가니까 난 여력이 없어.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내 일이 재밌어가지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져요. 얼마나 홍보를 잘하고 싶고 소식지에 내 이야기가 게시되었으면 좋겠고 하겠어요. 이거를 성취감, 자부심과 만족도 이걸 높이는 게 홍보 담당자의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막연하고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루고 회피했던 홍보의 중요성. 사실 피할 것도 없어. 뭘 피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홍보가 싫은 거야.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홍보 같이 하자고 하면 그렇잖아요. 뭘 피해? 내가 뭐 하려고 했어? 피할 것도 없는데 일단 피하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피할 것도 없는데 피하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해피해피 홍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홍보물에 그 말만 넣으라고 했으니까요. 동료 교육은, 동료 협력은 동료에게 뭘 협력해야 될지 먼저 알려주고 협력하자고 해야 돼요. 저라도 홍보사를 안 맡으면 뭘 해야 될지 모르고 홍보 담당자는 저도 몰랐어요. 그렇게 하니까 머지않아 이런 일이 생겼어요. 어떤 팀장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박유진 질마 나 이런 엄청 기분 좋은 사업이 있었는데 이걸 엄마들에게 좀 잘 전달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엄청 감동이죠. 이런 일이 저에게 엄청 많이 있었거든요. 회사였지만 엄마들하고 분모교육을 했는데 분모교육에서 나온 후기들이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다른 엄마들도 이걸 좀 알렸으면 좋겠고 다른 엄마들이 이 꿈꾸는 의보라는 그 엄마들의 단체에 좀 가입했으면 좋겠는데 엄마들이 홍보물 못 만드니까 그 꿈꾸는 의보에 가입하지 않는 엄마들에게 뭔가 이렇게 소개할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제가 돕겠다 팀장님께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카드 뉴스를 만들었어요. 덜 아픈 손가락은 없다. 엄마들 교육하면서 그 비장애 형제가 좀 덜 아픈 손가락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더 아픈 손가락은 자기가 있는 형제니까. 근데 막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덜 아픈 손가락은 없다 이런 말들이 나왔대요. 엄청 감동이죠. 그래서 막 그거를 썼고 이 카드 뉴스 마지막에 상록장애 복지가 전화번호 막 필요 없잖아요. 엄마들이 쓰는 건데. 꿈꾸는 드림북 031-403 이렇게 놓고 상록장애 복지관은 꿈꾸는 드림북과 함께한다 라는 걸 넣었죠. 세상에 이런 파급이 없었어요. 복지관 페이스북에 올렸고 엄마들이 활용하는 밴드에 올렸거든요. 복지관 페이스북 아무 필요 없어요. 엄마들 밴드에 이게 엄청 공유되고 이걸 통해서 엄마들이 복지관을 드디어 이전에도 그랬겠지만 협력자라고 이제 느끼게 되신 거예요. 아, 복지관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정말 진심으로 돕는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 담당자는 얼마나 좋은 경험이었겠어. 홍보 담당자와 함께 협력하니 이런 결과물이 생기는구나.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도구를 여러 가지 복지관이 해야 할 도구들이 있는데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이 PPT로 영상을 잘 만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영상을 지금 배울 상황이 아니에요. 그때 그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의 영상이 좋아 보일 때 그때 그걸 단념하고 동료를 불러봐야 돼요. 아, 저 사람의 저거는 내가 알고 있는 이거로서 도우면 참 좋겠다. 그게 막 너무 잘 만들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면 되거든요. 아, 저 동료의 저거는 홈페이지에 지금 실어주면 딱 좋겠다. 이런 30%의 여지를 항상 남겨둬요. 홍보 담당자는. 그래야 동료를 돕는 일이 홍보를 잘하는 일이에요. 나중에 이게 이렇게 동료를 돕는 경험이 1년 지나서 50개가 되고 2년 지나서 100개가 되면 이것을 통해서 이걸 경험한 주민들이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그럼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했던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장애인에 관심 갖는 그런 모습 그거는 다 이렇게 파급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민 한 명 붙잡고 장애인과 더불어 삽시다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내가 홍보를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내가 몇 명의 동료를 도왔는지 점검하고 그 동료가 그런 홍보를 통해서 몇 명의 주민과 이어졌는지 주민들은 주민들끼리 얼마나 이어졌는지 당사자는 당사자의 복지를 얼마나 실천하게 되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이 이어지는 것은 이제 이건 저의 생각의 흐름이잖아요. 여러분만의 생각의 흐름을 계획해서 내년에 홍보를 진행하셔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장 중요한 거는 공부더라고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사회복지사가 사실 뭘 공부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가장 먼저 홍보, 마케팅 이 공부하기 전에 사회사업에 관한 공부를 먼저 하고 개념을 세워야 홍보 사회사업을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사회사업이 뭔지, 나는 사회복지사로서 내가 만나는 분을 어떻게 도울지, 어떻게 도우면 잘 도왔다고 할 수 있을지, 그러면은 홍보는 어떻게 하면 내가 홍보사업을 잘했다고 할 수 있을지 이 사회사업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공부를 하든 이미지 디자인 공부를 하든 SNS 공부를 하든 척도 공부를 하는 거지 사회사업 개념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사회복지가 그 있잖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홍보물을 만들고 어떤 의도로 누구를 돕고 하는 과정을
프로그램 담당자가 프로그램 일지 쓰듯이 기록해야 해요. 그래야 홍보사업의 기록이 아주 전무하거든요.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례관리 이야기, 실천 사례집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 프로그램도 그렇고 밑반찬, 심지어 밑반찬, 뭐 문화예술 이런 것도 기록 예시 찾으면 엄청 많아요. 잘한 사례가 무엇인지. 홍보에 관한 기록은 왜 이렇게 없을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만들어내야 하는 일인데 홍보사회사업도 프로그램 담당자가 하루 프로그램 돌리면 일치 쓰듯이 우리도 사회복지사의 의도와 성찰을 담은 기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록해야 내가 뭐가 좀 부족하고 뭘 더 하면 좋겠고 동료들은 어떻게 해주면 좋겠고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록하시면 좋겠다. 제 기록은 저의 개인 블로그가 있고 그 개인 블로그에 써서 저는 사업 계획서 결과 보고서를 그냥 첨부해버려요. 계획서 결과 보고서를 바꾸는 거는 제 소관이 아니잖아요. 근데 홍보사업을 기록할 때 막 그림도 많고 막 기록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나는 이걸 일로써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냥 첨부 자료, 사회복지사 기록 해가지고 다 첨부해버렸어요. 막 막 계획서 평가서 뒤에 저는 항상 이렇게 첨부가 있어요. 그러면 제 후임들은 그걸 보고 이 선배는 이렇게 일했었구나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수인계할 때 제 블로그 링크로서 홍보사업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봐라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제 블로그 조회수도 늘리고 저 올바른 인생들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건 이제 유시민 작가님의 수첩이더라고요. 진짜 멋있죠? 아무튼 수첩인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홍보 사업을 내려놓고 퇴사를 했는데 제가 그동안 페이스북이나 뭐 통해서 아까 그 홍보란 그 설문조사 자료 이런 것들을 공유했어요. 공유하는 거는 파일을 거기 바로 안 올리고 저에게 연락하시면 제가 드리겠다라고 한 거는 전국에 홍보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회복지사가 얼마나 있을까 좀 이런 걸 궁금해가지고 제가 직접 요청하도록 부탁드렸었는데 보내드린 적도 많은데 제가 퇴사하고 하니까 또 보내드리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얼마나 많을까 이런 거 이제 좀 덜 궁금해가지고 그냥 아예 열어두고 공개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그냥 저만의 콘텐츠 매뉴얼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상록소설에 예를 들어 디자인 업체에 보낸 그 한글 파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직원들에게 설문조사한 그 한글 파일로도 상록소설을 충분히 만들었거든요. 그 한글 파일 그리고 뭐 이것저것 했던 뭐 그런 파일들에 관한 기록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모아서 정리하는 그런 배출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공유해드리면 여러분께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넣어보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혹시 박유진 선생님한테 질문하실 거 있으신 분 계세요? 제가 질문지를 쫙 봤는데 많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거 말고도 질문하고 싶으신 거? 제가 오늘 박유진 선생님 초청한 가장 큰 이유가 제가 선생님의 홍보 결과물을 보면서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세련되게 만들 수가 있지? 늘 약간 느꼈거든요. 근데 기술적으로 세련되게 만드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사회복지사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만든 홍보물이 세련됐다라고 느끼는 그 이유는 진짜 아까 말했듯이 사회사업의 가치가 잘 묻어나서 더 세련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상록소설 몇 권 많이 발간됐지만 그 중에 하나인데 이게 바깥에 로비에 나가면 있거든요. 쉬는 시간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박유진 선생님이 약간 기록으로 뭔가 이렇게 많이 남기고 글 쓰고 한다고 말했잖아요. 잠시만요. 이것도 박유진 선생님이 이제 대학생 때가 같이 쓴 책인데 인생은 여행, 여행은 인생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로비에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네, 이것도 이제 인터넷 교보문고나로 알라딘에서 다 판매하니까 보실 수 있거든요. 네,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안내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